예, 2024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사회문화 9번째 질문이고요.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과 행동적 학습. 한번 봅시다. 이게 뭔 말인지.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소비자 심리 이런 문제겠네요. 봅시다. 그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그죠?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이 되고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학습이라 한다. 학습. 깨닫고 난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될 때 그걸 학습이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학습은 인지적 학습, 행동적 학습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개의 얘기가 나오겠죠. 인지적 학습이랑 행동적 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소비자가 학습하는 구매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 봅시다.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정보를 기억 속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외적 탐색을 하게 된다. 모를 경우에 그죠. 이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대중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제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인지적 학습이라 한다. 인지적 학습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행동적 학습이 또 뒤에 나오겠죠. 행동적 학습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행동적 학습이네요. 여기까지 봅시다. 인지적 학습이 이제 그런 거고,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인지주의 심리학은 스키마 이론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주목한다. 스키마가 이게 개념이죠, 개념. 그죠? 여기 나오네. 스키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말한다. 일컫는다.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게 얻게 된 지식에 의해 기존 지식 구조의 첨가, 조율,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첨가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통해 기존 지식의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신념을 덧붙인 것을 말한다. A사의 운동화는 쿠션감이 좋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기존 지식 A사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 덧붙이게 되는 것이다. 첨가에서는 연상적 학습이 포함이 된다. 연상적 학습이란 정의가 그냥 쏟아지네요. 정의가. 연상적 학습이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생각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연상되도록 하게 하는. 연상적 학습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습의 효과가 우수하다. 첨가는 소비자 지식 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지만 지식 구조를 강화한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조율. 첨가 조율. 재구조하니까 조율이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자신이 지닌 지식 구조를 검토하여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 검토하여 일반화시킨다. 조율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지식 구조 중 일부가 서로 결합되어 보다 일반화, 가지고 보다 더 일반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사의 여러 서비스를 두고 다양한 여러 특성이 결합되면 B사의 서비스는 고품질이다와 같이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율은 일반화. 그렇죠? 재구조화란 마지막이죠. 재구조화란 기존 지식의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구조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지식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구조화는 첨가나 조율과 달리 지식 구조의 위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광범위한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다. 예컨대 통신사인 C가 기존 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새롭게 세분화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A, B, C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하였다면
소비자 C사에 대한 하나의 지식 구조가 아니라 C사의 하위에 ABC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과 함께 ABC 각 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C사 내에서 이제 이렇게 막 세분화되는 거니까 그걸 다 이제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는 기존의 지식 구조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구조화에 해당된다. 몇 가지 인지적 학습, 인지적 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번에 이제 행동적 학습 한번 봅시다. 한편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학습을 행동적 학습이라 한다.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와 멋진 배우의 모습이 짝지어져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소비자가 배우에 대해 가진 호의적인 태도가 상품으로 전이되어 상품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역시 행동적 학습의 결과이다.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에 대해 관한 연구는 학습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보다 자극에 따른 결과에 관심을 두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 심리학에 관심을 뒀는데, 그죠? 인지적 학습은 여기는 행동적 학습은 행동주의 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고전적 조건화와 작동적 조건화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게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고전적 조건화, 작동적 조건화. 또 봅시다. 이거 그냥 정의가 그냥 쏟아지네요. 고전적 조건화, 이론적 토대 어쩌고저쩌고. 작동적 조건화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끝이네요. 읽어봅시다. 고전적 조건화의 이론적 토대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실. 이게 개가 종치면 침 흘리고 그런 거죠.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반복한 결과 나중에는 먹이가 없이 종소리만 들려도 개의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전적 조건. 이때 먹이가 침의 분비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라고. 이때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성 자극이 먹인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이게 중성 자극이 종소리죠. 이거 무조건 자극은 먹이고, 먹이는 무조건 먹이만 갖다 주면 침을 흘리니까. 중성 자극은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게 종만 치면 그죠? 반응이 없으니까. 짝지어져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이 중성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 사라져도 먹이가 없어도, 그죠?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 자극이 된다. 이때 조건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결부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조건 자극은, 그죠? 무조건 자극에 의해 야기되었던 반응과 매우 유사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제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 연예인에 대한 좋은 태도가 제품에 전이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는 고전적 조건화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조건화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광고에 동시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 자사의 제품과 무관한 여러 상황에서도 이 연예인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연예인과 자사의 제품 관계가 소멸될 수 있다. 그렇죠? 조금 그 고리가 조금 약하다. 이제 작동적 조건화 봅시다. 작동적 조건화. 상자에 가둔 힌지를 대상으로 한 스키너의 실험을 기반을 하고 있다.
작동적 조건하는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선택적 보상이란 강화와 처벌을 말한다.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 강화,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 강화라고 한다. 어떤 반응에 긍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긍정적 처벌, 어떤 반응에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 처벌이라고 한다. 이거 뭐 이런 거 힌지가 뭐 실험 이런 거죠. 뭐 어떤 힌지가 뭐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뭐 먹이를 준다든가 그죠? 아니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준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선물을 증정하여 또다시 소비자가 그 상점을 찾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 강화를 통해 구매를 증가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점에서 불친절을 몇 차례 경험한 소비자가 그 상점을 다시 찾지 않는 것은 부정적 처벌에 의해 구매가 감소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가 학습을 통해 구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끊임없이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케팅에.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학습은 합리적 구매 행동을 위한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때때로 소비자 학습이 구매 행동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반복적 학습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합리적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 구매를 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뭐 자꾸 뭐 그런 거 학습돼 가지고 그러면 막 구매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죠. 합리적인 소비를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죠? 뭐 1번은 답은 5번이네요. 그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5번. 2번 기업권 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으로 돼 있고 또 넘어갑니다.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키너가 쥐를 가두고 실험한 내용이네요. 그죠? 전기 자극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네요. 실험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답 한번 볼까요? 4번이네요. 그죠? 4번. 보이죠? 넘어갑니다. 4번. 또 봅시다. 4번. 윗글 바탕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장품 회사. 적절하지 않은 답은 뭐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또 크게 보면은 이렇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니다.